오늘 알아볼 것은 밈이 국가입니다. 제가 이제 각 나라마다 한 개의 밈만 꼽아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저번 편에 중국 같은 경우는 검열 말고도 설명할 거리가 많긴 해요. 제가 했던 말 맞다나 세계에서 가장 밈이 많을 것 같은 나라니까. 근데 사실 이 나라도 밈의 개수로는 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나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밈이 되어버린 그곳. 자, 첫 번째로 알아볼 나라는 북한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곳을 꼽아보라면 5손가락 안에는 들 거 아니야. 때문에 얘네 관련 밈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밈이 뭐냐? 제 채널에서도 여러 번 언급됐던 노스 코리아 이즈 베스트 코리아입니다. 항상 제가 겉만 핥았는데 이번엔 좀 속뚜껑까지 따서 설명드려 볼게요. 이게 외국 애들이 몰라서 북한을 최고라고 하는 게 당연히 아닙니다. 북한은 국력 대비 국가 인지도가 가장 높은 곳이잖아요. 물론 나쁜 쪽으로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 북한과의 관계가 가장 긴박한 우리나라에서 마저 이렇게나 많은 북한 관련 밈이 존재합니다. 어금니. 그럼 북한을 진짜 순수하게 조롱거리로만 볼 수 있는 외국에서는 어떻겠어? 발사했다고? 난 밥사라고 한 건데? 얘네 관련된 밈만 알려드려도 영상 한 편 뽑을 수 있을걸요? 이건 다음을 기약하기로 하고 때문에 북한을 조롱하는 의미를 담아 그들이 최고라 치켜 세우는 밈인 겁니다. 약간 그런 감성인 거야. 야 저기 지남친 지나간다. 야 저게 베스트 코리아 지나간다. 이 밈이 어떻게 생겨났냐? 우선 북한은 예전부터 나라 특성상 해외에선 하나의 농담거리였습니다. 그러다 2009년 포첸에 각 국가의 IQ 순위를 정리한 사진이 한 장 올라왔는데요. 뭐야 씨발 미국은 어디 있음? 폴란드가 겨우 17등. 그 와중에 대한민국 2등 팔러. 그렇게 떡밥이 불타던 중 누군가 뜬금없이 리얼 북한이 제일 똑똑하다고 장담할 수 있음 이란 댓글을 적었죠. 그리고 누군가 거기에 동조하며 Of course because North Korea is best Korea 라고 댓글을 달았던 게 이 밈의 유래죠. 요게 널리 퍼지게 된 두 가지 사건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우연하게도 두 번 다 투표 대참사 사건이라 제가 당연히 컨텐츠로다가 쪽 빨아 먹었습니다. 자세한 건 영상 끝나고 한번 복습해 주시고 이번 편에선 요약해서 설명할게요. 첫 번째 사건은 2010년 저스틴 비버의 월드 투어 국가를 투표로 정하려던 이벤트입니다. 당시 비버는 세계에서 안티가 제일 많은 사람이었죠. 이런 밈도 있다니까. 그 누구도 비버를 듣지 않는 나라 North Korea is best Korea 때문에 당시 영미권의 커뮤니티에서는 비버가 가장 곤란해야 할 나라를 지목하며 투표 폭격을 갈겼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 우리는 비버를 북한으로 보낸다. 왜냐면 North Korea is best Korea. 당연히 북한이었고 해당 프로젝트의 이름은 프로젝트 NKBK였죠. 요 사건으로 북한은 트롤링의 주 무기가 되었고 해당 밈의 인지도도 확 올라가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은 2012년 타임지 올해의 인물 온라인 투표에서 벌어졌는데요. 당시 이집트에서 뽑힌 최초의 민선 대통령이 1등을 차지하자 개노잼 투표를 보고만 있을 수 없던 트롤러들은 이런 걸기문을 발표합니다. 제군들 큰 거 온다. 이집트인들이 우리들의 빅불잼을 망치려 들고 있다. 우리는 맞서 싸워야만 한다.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를 승자로 만들자. 왜냐면 North Korea is the best Korea. 또 한 번 베스트 코리아 밈이 소환되며 당시 투표에서 김정은이 1등을 차지했고 거기에 더해 김정은 아우지 탄광이란 세로 드립까지 완성시키는 개 레전드 사건이 일어난 덕에 해당 밈이 더더욱 널리 퍼지게 된 겁니다. 때문에 해외 커뮤니티에선 북한을 그냥 베스트 코리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한국인이라고 소개하면 사우스 코리아냐 베스트 코리아냐 이렇게 물어보는 식으로 말이죠. 또 이 밈을 응용해서 예전에 화제였던 북한 전력난 사진에 대고 North Korea is darkest Korea 라든가 파라과이 is best 과이 같은 밈이 생기기도 했다는 거. 그리고 이 밈 관련해서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생긴 사건도 있는데 분량상 패스하고 나중에 다뤄볼게요. 이렇게 북한을 10건 너머로 올려쳐버리는 밈을 알아봤는데 사실 이거랑 비슷한 나라 올려치기 밈이 하나 더 있죠. 영원한 1등의 국가. 자, 두 번째로 알아볼 나라는 타이완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보통 대만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 이 밈 같은 경우는 껍데기만 대만 관련 밈이지 정확히는 중국 관련 밈입니다. 아니 어떻게 얘네는 까도 밈이 이렇게 넘쳐나냐? 아시다시피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원칙으로 하죠. 이것 때문에 홍콩, 대만, 위구르, 티베트 등과 마찰이 생기고 있는 건데 이 대만과의 갈등이 진짜 뿌리 깊단 말이야. 독일 개발사에서 중국을 서대만으로 표기해서 중국 커뮤니티 한바탕 뒤집어졌던 사건도 있었거든요. 대만과 중국의 갈등을 설명하기엔 너무 방대하니까 간단하게 중국은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그 와중에 대만이 잘 나가기까지 하니 속이 뒤틀린다 정도로 일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타이완 넘버원? 야 이거 못 참지. 이 밈의 유래는 게임 하이즈를 주력으로 하던 앵그리 퍼그라는 스트리머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이즈는 마치 배틀그라운드와 같은 배틀로얄의 FPS 게임이거든요. 배그 초반에도 중국인들이 빨간 옷 입고 서로
서로 팀먹는 티밍 행위가 문제시 됐잖아요. 이게 하이즈에서는 너무 성행해서 그들에게 레드암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이거 번역하면 호기병 아니냐? 아무튼 하이즈 유튜버들도 얘네를 이용해서 여러 컨텐츠를 제작했고요. 앵그리퍼그 또한 중국인인 척 그들 사이에 잠입하는 식의 방송을 자주 진행했습니다. 그니까 어떻겠어. 중국인 속을 긁을 수 있는 표현을 여럿 공부해뒀을 거 아니야. 그중 하나가 바로 타이완 넘버원이었고 이 말을 외칠 때마다 중국인들이 약속이라도 한 것 마냥 다들 발작 버튼이 눌렸기 때문에 개꿀잼 모먼트였습니다. 이 클립이 인기를 얻으며 전 세계적으로 타이완 넘버원이 퍼져나갔고 대만은 하루아침에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어버렸죠. 추가로 당시 앵그리퍼그가 외치던 차이나 넘버 19도 함께 밈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후 중국이 여러 번 대국적으로 월드와이드급 트롤링을 하며 호감도가 바닥을 뚫고 지하실까지 내려갔기에 타이완 넘버원의 수명을 대폭 늘려주었습니다. 어쨌든 앵그리퍼그는 밈의 창시자답게 대만에서 많은 인기를 얻었고 이어 대만에서 팬미팅까지 진행했었다는 거. 타이완 넘버원! 자, 세 번째로 알아볼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하면 또 바게트 밈을 빼놓을 수 없죠. 뭐 바게트를 휴대하는 바게트 모양 가방이나 프랑스 스나이퍼에게 저격당한 독일군 등등 많은데 이건 뭐 밈이 된 음식 같은 거에서도 다룰 수 있으니까 넘기고 다른 밈을 보자면요. 프랑스 국기에는 전시 상황에 발현되는 새로운 진화 형태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평상시의 프랑스 국기 그리고 전시 상황의 국기 정선을 따라 잘라주세요. 자, 프랑스는 말이죠. 쉽게 항복한다는 밈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조금만 뒤져봐도 이렇게나 많은 밈이 있죠. French surrender. 1분 동안 세계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넷플릭스에선 7만 시간 분량의 영상이 재생되고 스냅챗에선 300만 개의 영상이 재생되고 구글에선 240만 개의 질문이 검색되고 프랑스는 항복합니다. 왜 이런 밈이 생겼냐? 바로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가 단 6주 만에 항복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에잉? 그게 왜요? 프랑스보다 빨리 항복한 나라도 많지 않음? 그게 왜 그러냐면 프랑스가 대대로 개센 나라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봐봐, 축구 경기 백날 열리지만 어떤 나라가 졌다고 무조건 놀림받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세계 최강이라던 독일이 우리나라랑 일본한테 이연속으로 져 터지고 난 뒤 진짜 이렇게 놀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놀림을 당했거든요. 프랑스도 말이죠. 정보강 나폴레옹의 역사를 비롯하여 4500년의 역사를 통틀어 역사상 가장 많은 승리를 거둔 나라입니다. 허나 2차 세계대전 당시 그 든든한 프랑스가 단 6주 만에 개같이 멸망했고 이건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 전 세계적으로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뇌리에 단단히 남아 프랑스에겐 항복국이란 치욕적인 이미지가 생긴 것이죠. 한국에서도 엘랑스나 육주컷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영국은 우리에게 미적분을 줬고 폴란드는 우리에게 천문학을 줬고 크로아티아는 우리에게 전류를 줬고 프랑스는 졌다. 프랑스 국기의 의미 붉은색은 국민을 뜻하며 푸른색은 고결함을 뜻하고 녹색은 절대 항복하지 않는 용맹함을 의미한다. 에잉? 국기에 녹색이 어디 있어요? 내 말이 크크. 요렇게 프랑스에 얼마 없는 흑역사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요것만 콕 집어서 놀리는 거예요. 사람들도 놀리고는 있지만 다들 컨셉입니다. 프랑스는 사실 군사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둬왔죠. 1차 세계대전이나 나폴레옹을 예시로 들 수 있을 와, 프랑스 아시는구나. 겁나 항복합니다. 프랑스는 죽죽한 당한 국가고 항복을 뜻하는 17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프랑스 라이플 팝니다. 한 번 떨어뜨렸고 한 번도 쏘지 않았어요. 위아드 월드라더니 프랑스 항복밈도 2절, 큰절, 4절까지 가버리는 바람에 외국에선 또 요걸로 신나게 싸우고 있더라고요. 역시 어딜 가나 4절이 문제야, 그지? 자, 네 번째로 알아볼 나라는 인도입니다. 인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마 발리우드겠죠? 이거 봐, 액션이 저세상 액션이라니까. 근데 이거 말고도 메이저하게 쓰이고 있는 인도 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의 인도인들 혹은 인도인들의 튜토리얼이란 밈이죠. 그게 뭐임? 뭐 알려주다가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는 거임? 그게 아니고요. 인도인들이 말 그대로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튜토리얼을 유튜브에 올려놨다는 밈입니다. 먼저 IT 쪽을 볼게요. 실제로 인도는 IT 강국으로 유명하죠. 엔간한 창작물에서도 그런 이미지로 나오고 이게 문과들은 공감하기 힘들지만 이공계한테 유튜브의 인도인들은 뭐랄까 그 진짜 좆땜의 상황에 등장하는 영웅들입니다. 뭐 과제든 시험이든 진짜 춥네 어렵다 싶을 때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보면 인도인들이 물리든 수학이든 코딩이든 정말 모든 것의 튜토리얼을 올려두었다 하죠. 인터넷을 보면 그 간증이 쏟아지고 있어요. 왜 모든 핸드폰 튜토리얼은 인도인들이 만들고 있는 걸까? 한 인도인의 채널은 내 삶을 셀 수 없을 정도로 구원해주었다. 수학 영상 볼 때마다 너무 고마움. 설명도 이해 잘 되게 잘했죠. 이 말 맞다나 설명이 명쾌하게까지 하니 이런 식의 짤도 많아요. 유튜브에 인도인이 알려주는 방식, 당신의 교수가 알려주는 방식. 선생님이 잘 가르치셔서 제가 이 수업을 합격한 걸까요? 당연하지. 나와 유튜브의 인도인.
교수가 과제를 설명하는 방식, 혼자 만들어본 결과물, 인도인의 튜토리얼을 본 뒤 이렇게 교수들의 권위가 개떡락하고 있죠. 근데 이게 사실 교수들한테 좀 억울한 밈이에요. 왜냐면 이해가 제대로 안 됐을 지언정 교수로부터 기본 지식을 쌓은 다음에 다시 인도인의 영상을 통해 복습을 하는 셈이니까 이해가 더 잘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때문에 한 인도인은 이걸 보고 에이 이건 아니다, 이러이러한 거니까 우리 너무 올려치기 하지 마. 보아라, 이 밈조차 한 인도인이 교수보다 명쾌하게 설명해 주었다. 또 당신입니까? 곧. 때문에 튜토리얼 중에서도 인도의 튜토리얼이 특히 믿음직하다는 뜻에서 In this tutorial, I'll show you how to create a digital pixel scan logo reveal in After Effects. meter cutting height that boulder can come. National highway. Nice. 이런 인도 악센트가 들려야만 남이 편안해진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이공계 쪽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닌 게 찾다 보면 별의 튜토리얼이 다 있습니다. 옷 수선 튜토리얼, 베드 메이킹 튜토리얼, 개미 덧 설치하는 튜토리얼, 애플 펜슬 케이스 띄우는 튜토리얼, 심지어 감옥에서의 생활을 알려주는 튜토리얼까지. 이렇다 보니 인도의 튜토리얼이 세계를 떠받치고 있다는 밈까지 있을 정도죠. 수학을 배우지 말고 힌디어를 배워라. 그렇게 하면 너는 유튜브에 무한한 지식을 풀어낼 수 있을 터이니. 허나 이런 인도인들마저 명쾌하게 풀어내지 못한 것이 하나 있으니 3일 만에 100만 조회수를 얻는 방법. 야, 역시 유튜브에 알 수 없는 알고리즘 앞에서는 그건 그렇고 제가 예전에 알고리즘 밈으로 영상 하나만 또 보죠.